예, 어서 오세요.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10장 9절 함수의 몇 급수 표현, 이 부분 뒤쪽 부분을 계속 이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배운 것이 어떤 함수를 몇 급수로 표현하는 방법이었죠. 그러니까 주어진 적당한 x 값의 범위에서 주어진 함수하고 어떤 몇 급수하고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도한 거죠. 그러니까 그 수렴 구간 안에 있는 x의 값에 대해서 그 우리가 선택한 x의 값을 양쪽에 대입하면 주어진 하나의 급수와 그 급수의 값이 얻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어떤 급수의 값을 계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함수를 몇 급수로 표현하는 것은 급수의 값을 구하기 위한 공식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수를 몇 급수로 표현하는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방법은 기하급수로부터 얻은 공식이었죠. 1 마이너스 세모 분의 1. 예, 이것이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세모의 n승 이렇게 표현되는데 단 세모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에만 양쪽이 같다. 예, 이렇게 공식을 하나 유도를 한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이제 몇 가지 공식을 유도를 했었죠. 그렇죠? 예, 기본 공식 1 마이너스 x분의 1 하는 것의 급수 표현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고요. 예, 그 모양을 이용해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두 개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로그 1 플러스 x 이렇게 표현된 것에 대한 급수 표현을 공식으로 얻었죠. 그리고 아크 텐전트 x 이 함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급수 표현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세 개 공식을 지금 얻은 상태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뒷부분을 또 계속해서 공식을 유도하기 전에 잠깐 이 구절의 뒷부분에 있는 내용을 먼저 얘기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급수의 값을 얻는 것이 목적인데 사실은 그 급수의 값을 얻는 것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공식을 만드는 거고 자, 그렇다면 그 급수의 값을 우리가 참값으로 얻으면 그것이 최선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다면 차선책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차선책이라는 것은 이 수학적인 차선책은 항상 근사값이죠. 그래서 급수도 참값을 구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근사값이라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미분, 적분 두 가지 방법에서 근사값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당연히 미분도 정적분도 리미트, 극한을 가지고 정의되었기 때문에 그 정의에서 리미트라는 것을 생략해 버리면 그 리미트 오른쪽에 있는 값은 당연히 그 리미트라는 것이 어디론가 가까이 간다는 의미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참값하고 비슷하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똑같이 합니다. 급수도 우리 정의된 급수를 한번 볼까요?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an 이 급수는 참값으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했죠. 자, 그래서 이 sn의 극한이 존재한다면 그렇다면 이 참값을 우리는 s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s라는 것은 summation, sum, 합이란 뜻입니다. 다 더한 것. 그런 뜻으로 s라는 기호를 사용을 했지요. 자, 그러면 이것도 리미트, sn의 리미트, sn이 가까이 가는 값이니까 이 리미트를 치우면 근사값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결무늬 두 개는 근사값 기호입니다.
그렇다면 리미트 치운 거 Sn. 예, Sn은 이 급수의 부분합이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예, Sn 부분합이 급수의 근사값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도 마찬가지고 이 급수에 대해서 근사값을 구해라. 뭐 이런 식의 문제를 주면 항상 SN을 가지고 계산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SN을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선택을 하시면 예, 이 급수하고 오차가 적당히 작은 예, 그런 근사값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SN을 이제 근사값으로 사용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 교과목의 진도에서 근사값으로 이 계산하는 이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만 배울 거예요. 예, 우리 진도에는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이 SN 이 근사값을 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교과목에서는 한 가지만 다루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고 시험에 만약에 문제를 출제한다면 역시 우리가 배운 이 방법만 출제가 되는 거지 예, 배우지 않은 방법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걱정할 건 없고요. 자, 그러면 어떤 방법을 배울 거냐? 예, 여기서 이제 소개를 할 거예요. 교대급수 합의 추정이라는 방법을 소개를 할 텐데 예, 이 주어진 급수가 여기 얘기처럼 교대급수일 때 교대급수일 때 그 근사값 SN을 어떻게 구할 거냐 그리고 SN을 근사값으로 썼다면 그때 오차가 얼마가 될 거냐 이런 얘기 이런 얘기를 종합해서 교대급수 합의 추정이라고 합니다. 추정이라는 것은 근사값 근사값을 즉 참값을 추정하는 거니까 근사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교대급수 합의 추정이라는 정리가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수학자들에 의해서 보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우리는 결과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교대급수 합의 추정이라고 해요. 주어진 급수가 이 급수가 교대급수다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교대급수는 모양이 있었죠. 부호가 교대로 나오는 급수. 그렇죠. 그러니까 모양은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여기 an 하는 것은 마이너스 1의 몇 승 곱하기 bn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여기 승수는 당연히 어떻게 모양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n승이 되던 n 플러스 1승이 되던 어떻게 되었던 마이너스 1의 몇 승 이렇게만 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 마이너스 1의 몇 승 하는 것 뒤에 있는 bn은 항상 0보다 큰 값으로 만약에 0보다 작은 값으로 주어져 있다면 마이너스 1을 묶어내고 0보다 큰 값으로 바꿔서 표현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바로 지난 시간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bn은 항상 0보다 크게 이렇게 조절을 한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교대급수는 이런 모양이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 교대급수가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생긴 급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럴 때 이 급수가 이제 수렴한다라는 것이 판정됐어요. 그러면 이것도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교대급수가 수렴한다라는 것을 판정할 수 있는 판정법을 우리 하나만 딱 배웠죠. 교대급수 판정법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교대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어떤 교대급수가 수렴한다라고 판정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됐었죠. 그걸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첫 번째는 bn이 감소하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극한이 0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대급수는 수렴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수렴하는데 이제 값을 구하면 좋겠는데 값을 구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근사값을 쓸 겁니다. 자, 그래서 금방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이 급수의 근사값은 참값은 s인데 그 근사값은 부분합으로 sn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n이라는 값을 충분히 크게 잡으면 당연히 오차가 작아질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럴 때 이제 얘기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근사값을 sn으로 선택을 하면 sn 하는 것은 이미 앞에서 배웠죠. 여기 0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0부터 1부터 시작하면 1부터 반드시 시작하는 부분부터 그렇죠? 하나라도 앞에 걸 빼놓으면 안 됩니다.
시작하는 부분부터 A0 플러스 A1 플러스 A2 플러스 점점점 해서 시작하는 부분은 다를 수 있지만 끝나는 부분은 여기가 n이면 반드시 an으로 끝나야 돼요. 그렇죠? 자, 이렇게 A0부터 AN까지 시작하는 부분부터 AN까지 다 더한 값을 부분합 그리고 SN이라는 기호를 사용했어요. 자, 그래서 근사값을 SN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n에 의해서 우리가 뭐 S4를 근사값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S5를 우리가 근사값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어쨌든 SN 이것을 근사값으로 선택을 했다면 이게 정리입니다. 오차가 얼마나 되냐라는 거예요. 오차. 그 오차는 당연히 참값하고 근사값의 차이죠. S는 참값, SN은 근사값. 그렇다면 참값하고 근사값의 차이니까 S-SN의 절대값입니다. 예, 이게 바로 오차예요. 그렇죠? 그 오차는 bn 플러스 1을 넘어갈 수 없어요. bn 플러스 1 이하다. 예, 이것을 교대급수 합의 추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차는 bn 플러스 1을 넘어갈 수 없다. 언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주어진 급수가 교대급수일 때 얘기하는 거다. 교대급수가 아닌 걸 가지고 이 정리를 쓸 수 없어요. 예,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교대급수일 때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를 하나 만들었으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그렇다면 오차를 얼마보다 작게 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오차를 예를 들어서 m이라고 준다면 오차를 m보다 작게 해라. 이렇게 가정을 했다면 오차가 bn 플러스 1을 넘어가지 못하니까 우리는 bn 플러스 1이 m보다 작게 되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돼요. 그렇죠? 예,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오차의 한계가 주어지면 그 오차의 한계를 bn 플러스 1이 그 오차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한다. bn 플러스 1이 그 오차의 한계 이하다. 이렇게 설정하고 그렇게 되는 n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땐 반드시 n이라는 값은 0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거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선택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n이라는 수를 내가 한 1억 개 항을 계산을 하겠다 해서 n을 1억 1까지 줬어요. 예. 그러면 1억 2개의 항이 선택되죠. 예. 그렇게 선택을 하면 당연히 오차는 굉장히 작아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n이라는 값을 굉장히 큰 값으로 선택을 하면 오차는 웬만하면 작게 선택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선택을 정확하게 선택을 안 할 거라면 n을 그냥 1억 또는 10억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지 굳이 n이 얼마다라는 걸 계산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n은 이렇게 이 조건 오차의 한계를 넘어가지 않는 bn 플러스 1이 오차의 한계를 넘어가지 않는 최초의 n, 최초의 n을 선택을 한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다음 것도 선택이 되면 당연히 오차는 주어진 것보다 작겠죠. 그 다음 것도 또 선택을 하면 오차가 또 주어진 것보다는 작겠죠. 그렇죠. 그 이후 건 무한대까지 선택을 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뒤에 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최초의 n을 선택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재의 예제 7번 한번 보세요. A번부터 인티그럴 1 플러스 x의 7승분의 1 dx 부정적분이죠. 이 부정적분의 몇 급수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문제 A를 이용해서 즉 여기 있는 부정적분의 몇 급수 구한 거 이걸 이용해서 오차가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작게 이게 이제 주어진 거예요. 오차가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작아야 돼요. 계산하면. 그렇게 되게 인티그럴 0부터 0.5까지 1 플러스 x의 7승분의 1 dx 이 값, 이 정적분의 값, 이 정적분의 값을
추정해라. 예, 근사값을 구해봐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듯이 그러면 이 정적분이라는 것이 교대급수로 표현되겠구나.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그걸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인티그럴 1 플러스 x의 7승분의 1 dx 이것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1 플러스 x의 7승분의 1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미분하면 1 플러스 x의 7승분의 1이 되지? 이렇게 찾으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래서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미분하면 이게 될까라는 걸 찾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배운 급수를 이용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우리가 피적분 함수를 가지고 와 볼까요? 1 플러스 x의 7승분의 1.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본 형태, 그것으로 바꿀 수 있는 모양이죠. 1 마이너스 세모 분의 1 이렇게 바꿀 수 있는 형태입니다.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1 마이너스 이렇게 고쳤다면 마이너스 x의 7승 이렇게 되겠죠. 분의 1.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마이너스 x의 7승이 세모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급수로 표현하면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세모의 n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급수로 표현이 됩니다. 1 플러스 x의 7승분의 1이. 그렇다면 이제 이걸 전개해 볼까요? 마이너스 1의 n승이 있고요. x의 7승의 n승은 x의 7n승이죠. 그러니까 1 플러스 x의 7승분의 1이라는 우리가 적분해야 되는 이 피적분 함수는 급수로 표현된 거예요. 급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교대급수가 됐어요. 그렇죠.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승 x의 7n승. 그렇죠. 예,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n이 0이면 0승, 1이니까 1, n이 1이면 부호 마이너스 x의 7승, n이 2면 부호는 플러스 x의 14승. 그렇죠? n이 홀수면 마이너스, n이 짝수면 플러스. 그렇죠? 그리고 n이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x의 승수는 7씩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전개하면 1 마이너스 x의 7승 플러스 x의 14승 마이너스 x의 21승 플러스 x의 28승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세모가 마이너스 x의 7승이니까 이 수렴 구간은 이 세모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곳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1은 절대값 안에서 플러스 1이고요. x의 7승의 절대값 하는 것은 x의 절대값의 7승하고 같은 거니까 이것이 1보다 작다. 그렇다면 7승을 없애려면 여기 7분의 1승을 해주면 되는데 이쪽이 1이니까 7분의 1승을 해도 그냥 1인 거죠. 만약에 1이 아니고 다른 수다 그러면 2였다 그러면 이쪽은 2의 7분의 1승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는 1이니까 어렵진 않아요. 예, 몇 승을 해도 1이니까 그대로 1. 그렇죠? 그렇다면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쪽이니까 풀면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쪽이죠. 이게 수렴 구간. 그렇죠? 예, 이 구간 안에서 1 플러스 x의 7승분의 1은 이렇게 급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이 부정적분은 당연히 이 값을 적분하는 대신에 이것을 급수로 고쳐서 적분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무엇을 미분하면 이게 될까? 즉 피적분 함수에 원시 함수를 구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도 그것을 급수로 표현할 수 있다면 이렇게 쉽게 계산돼요. 그렇죠? 예, 당연히 여기 다항함수로만 표현이 됐으니까 이 급수 표현이라는 것은 그냥 바로 적분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급수로 고치고 항별로 적분할 겁니다. 예, 그렇다면 덧셈에 대해서 적분기호가 풀리니까 선형적인 성질이 있으니까 이 시그마 안쪽으로 적분이 들어가서 항별로 적분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그대로 적분하면 되고요. 그런데 이쪽은 역시 부정적분 계산할 거니까 전체적으로 적분상수가 있어야 됩니다. 부정적분에는. 그렇죠? 해서 적분상수 C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로그 1 플러스 x 이런 함수거나 아크텐전트 x 이런 함수였으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적분기호에서 발생하는 적분상수 C를 그 수렴 구간 안에 있는 x의 값 0을 대입해 가지고 계산을 해서 없앴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것은 부정적분 자체의 급수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 적분상수가 없어지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은 이 C라는 값을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없애야 됐지만 여기서는 없애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나머지는 이쪽에 있는 걸 적분해 주면 돼요. 그렇죠? 예, 그대로 적분하면 예, 계산해 볼까요? 마이너스 1의 n승 곱해진 상수는 적분할 때도 그냥 곱하면 되고요. 그렇죠? x의 7n승만 적분해서 곱해주면 되는데 x의 7n승은 7n 플러스 1분의 x의 7n 플러스 1승 이렇게 하나씩 더해주면 원시함수가 되지요. 예, 이렇게 부정적분을 계산했어요.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첫 번째 것을 답을 냈습니다. 전개해 볼까요? 예, n이 0이다 그러면 0부터 시작할 거니까 0승 그럼 플러스 부호부터 시작하게 되겠죠. 0 대입하면 여기 분모는 1이고 여기 승수도 1이 되겠죠. 그렇죠? 해서 x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 n이 1이 되면 예, 홀수승이니까 부호 마이너스 2가 되면 플러스 3이 되면 마이너스 그렇죠? 4가 되면 다시 플러스 예, 이렇게 바뀔 거고요. 그 다음 승수는 여기 n이 1씩 증가하면 7이 곱해져 있으니까 예, 승수는 7씩 증가하죠. 여기 분모도 7씩 증가하고 그러니까 1부터 시작했으니까 8분의 7씩 증가하면 8이지요. 그 다음은 15, 15분의 15승, 22분의 22승.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전개가 되고요. 단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다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그렇죠? 예, 이렇게 첫 번째 예, 몇 급수 표현을 구해봤습니다. 부정적분의 몇 급수 표현은 적분상수를 써야 된다. 예,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얻은 게 부정적분, 인티그럴 1 플러스 x의 7승분의 1 dx 이것을 급수로 표현하면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승 7n 플러스 1분의 x의 7n 플러스 1승 플러스 c다. 예,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전개하면 이렇게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이용할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이걸 똑같은 걸 가지고 0부터 0.5까지라는 구간에서 정적분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정적분은 당연히 이 원시함수를 이렇게 급수 표현으로 가지고 왔으니까 여기는 원시함수만 가지고 계산하면 되죠. 정적분이니까 이제 여기 적분상수는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해서 원시함수를 급수 표현으로 고쳐놓은 이 값을 가지고 와서 0부터 0.5까지 계산만 해주면 되고요. 됐죠? 자, 그럼 이 가우스 기호는 적분 배울 때 이미 다 배웠어요. x에다가 0.5 대입한 값에서 x에다가 0 대입한 값을 빼줄 텐데 x에 0 대입하면 0에 7n 플러스 1승 0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7n 플러스 1로 나눠도 0이고 마이너스 1의 n승 곱해도 0이고 0일 때 대입한 값은 0이죠. 그렇죠? 그럼 떨어져 나갑니다. 0.5라는 값만 대입해서 이 급수 표현을 가지면 되는데 예, 0.5라는 것은 2분의 1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2분의 1을 대입하면 2분의 1에 7n 플러스 1승이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1에 7n 플러스 1승은 1이니까 이걸 정리하면 2에 7n 플러스 1승 분의 1. 예,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정리하면 여기 전개된 항을 가지고 한번 써볼게요. 이걸 전개하면 x 마이너스 8분의 x의 8승 플러스 15분의 x의 15승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니까 예, x 자리에 0.5를 대입해주면 0.5라는 걸 2분의 1로 바꿔서 이렇게 2의 7n 플러스 1승분의 1 하고 고쳐주면 자 그러면 여기 분모는 그대로 있고요. 1, 8, 15, 22 그렇죠? 0 대입한 건 0이니까 떨어져 나갔어요. 0.5 대입한 것만 계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2분의 1 대입하면 앞에 건 2분의 1 두 번째 항에다가 2분의 1 대입하면 8분의 2분의 1의 8승. 그렇죠? 세 번째 항에 2분의 1 대입하면 15분의 2분의 1의 15승. 그렇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건 금방 전개한 것처럼 2의 7n 플러스 1승분의 1이니까 2의 15승분의 1, 요 세 번째 항을 본다면 그것은 이렇게 안쪽 길이 곱한 것분의 바깥쪽 길이 곱한 걸로 정리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모로 갑니다. 2의 몇 승 하는 것이.
자, 그래서 2의 7n 플러스 1승 하는 것이 분모에 곱해지는 거니까 그걸 정리하면 첫 번째 항은 2분의 1, 두 번째는 분모에 8이 있었는데 2의 8승이 분모에 또 곱해지면 8 곱하기 2의 8승분의 1. 세 번째 항은 분모에 15가 있었는데 2의 15승이 곱해지면 15 곱하기 2의 15승분의 1. 그렇죠? 네 번째 항만 한번 더 볼까요? 네 번째 항은 22 곱하기 2의 22승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참값이 얻어졌어요. 자, 다시 얘기하면 이걸 급수로 표현하면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승 7n 플러스 1 곱하기 여기 2분의 1의 7n 플러스 1승을 2의 7n 플러스 1승분의 1로 정리하면 2의 7n 플러스 1승분의 1. 예,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급수가 이거죠. 그렇죠. 자, 그러고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의 n승하고 뒤쪽에는 0보다 큰 값이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것은 교대급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교대급수다라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이 교대급수의 근사값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교대급수 합의 추정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대급수 이것이 참값인데 이것의 근사값을 SN으로 선택을 할 거예요. 근사값.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정리에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은 SN을 근사값으로 선택하면 그러면 오차는 bn 플러스 1을 넘어갈 수 없다. 참값과 근사값의 차이, 절대값 S-SN 이것이 bn 플러스 1을 넘어갈 수 없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bn 플러스 1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주어진 이 교대급수에서 이 시그마 옆에 있는 것이 an인데 거기서 마이너스 1의 n승을 제외하고 남는 부분이 바로 bn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bn은 7n 플러스 1분의 2분의 1의 7n 플러스 1승 정리하면 7n 플러스 1 곱하기 2의 7n 플러스 1승분의 1. 그렇죠? 이게 bn이에요. 자, 그럼 bn이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bn 플러스 1은 여기 있는 n을 하나 더해서 n 플러스 1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7 곱하기 n인데 이걸 7 곱하기 n 플러스 1로 바꿔주고 여기도 7 곱하기 n인데 이 n을 n 플러스 1로 바꿔주고 그러면 7 곱하기 n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7이 더해져서 7n 플러스 8이 되겠죠. 승수도 7n 플러스 8승. 그렇죠? 그러니까 bn 플러스 1은 7n 플러스 8 곱하기 2의 7n 플러스 8승 분의 1이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bn 플러스 1을 계산해야지 bn 갖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항이 달라지죠. 예, bn 플러스 1로 계산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죠? 그 다음 항 모양. 예, bn 다음 항 모양.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항. 자, 그러면 이제 이 오차를 예, 우리 요구한 대로 설정을 하면 돼요. 오차가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작게 해라 그랬으니까 오차가 이걸 넘어갈 수 없으니까 이 값이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작아지면 당연히 오차는 10의 마이너스 7승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bn 플러스 1, 즉 계산한 값 7n 플러스 8 곱하기 2의 7n 플러스 8승 분의 1. 이것을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작게 설정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최초의 n을 선택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최초의 n을 선택한다. 됐죠? 자, 그럼 이 조건을 풀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7승 하는 것은 1000만분의 1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값이 1000만분의 1보다 작다라는 것은 여기 분모가 1000만을 넘어가면 되죠. 그래서 여기 분모 7n 플러스 8 곱하기 2의 7n 플러스 8승 이것이 10의 7승을 넘어가면 됩니다. 예, 1000만보다 크게 설정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건 계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 n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되면 얼마다라는 게 딱 눈에 들어오면 거기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예, 그게 시작이 안 되면 그냥 작은 수부터 1일 때, 2일 때, 3일 때 차근차근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1, 여긴 7하고 여긴 8이니까 더하면 15 곱하기 2의 15승이 되죠. 그렇죠? 이건 계산하면 10의 7승, 1000만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 2의 10승이 1024니까 거기다가 2의 5승 32 곱하고 거기 앞에 15를 곱하면 예, 1000만을 넘어갈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거를 선택해요. 1000만을 안 넘어갔으니까 n이 2,
n이 2다 그러면 이제 7n 플러스 8 곱하기 2의 7n 플러스 8승은 여기다가 또 7을 더하면 22 곱하기 2의 22승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2의 22승 하는 것은 2의 10승 곱하기 2의 10승 곱하기 2의 제곱이죠. 그렇죠. 근데 2의 10승이 1024니까 당연히 1024를 두 번 곱하면 이 1000 하는 것이 10의 3승이니까 두 번 곱하면 100만은 넘어가요. 그렇죠. 거기다가 2의 제곱 4를 곱했으니까 이건 400만보다는 커요. 그렇죠. 예, 이렇게. 그럼 거기에 22를 곱했으니까 10보다 큰 수를 곱한 거니까 이게 단위가 하나는 띄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적어도 4천만 원 되겠죠. 예, 그러니까 22 곱하기 2의 22승은 바로 1000만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선택한 겁니다. n이 1일 때는 못 넘어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n은 1로 선택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데 n이 2일 때는 넘어갔어요. 22 곱하기 2의 22승. 이것은 10의 7승, 1000만을 넘어갔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최초로 넘어가는 이 n이라는 값은 2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 이후부터 n에다가 3을 선택하든지 n에다가 4를 선택하든지 이렇게 정말로 아무 의미가 없게 선택을 한다면 n에다가 한 1억, 예, 이 정도를 선택을 했다. 그럼 당연히 넘어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이후 거는 아무리 선택을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n에다가 3을 선택한다 또는 4를 선택한다. 이렇게 되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그렇죠? 이건 계산 하나 마나한 겁니다. 예, 그래서 n은 반드시 2로 선택을 하는 거다. 예,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최초로 넘어간 2를 선택하면 된다. 자, 그럼 2를 선택했으니까 우리 근사값은 n이 2다 S2가 되는 거죠. n에다가 2 대입하면 S2. 그렇죠? 예, 이렇게 선택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인티그럴 0부터 0.5까지 1 플러스 x의 7승분의 1 dx. 이것의 참값은 이렇게 교대급수로 표현됐었는데 이것을 근사값 SN으로 선택하면서 오차가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작게 선택하려고 하니까 계산을 통해서 n이 2다라는 걸 밝혀낸 거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한 근사값은 반드시 S2가 되는 거고요. S2니까 시작한 부분부터 A2까지 더하면 됩니다. 그런데 n이 0부터 시작했어요. 그렇죠? n이 0부터 시작했으니까 S2는 A0 플러스 A1 플러스 A2 여기까지 이렇게 세 개 항을 더해줘야 돼요. 그렇죠? 네,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A0 계산하면 2분의 1, A1 계산하면 마이너스 8 곱하기 2의 8승분의 1, A2 계산하면 15 곱하기 2의 15승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걸 계산기로 계산해 주면 0.4995137533 예, 이렇게 된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근사값을 구해라 했을 때 이 근사값은 제한이 없다면 이렇게 전부 계산한 이 값을 다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0.4995137533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예. 자, 그럼 이제 몇 급수로 표현하는 함수를 몇 급수로 표현하는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테일러 급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10절 이제 테일러 급수와 맥클로린 급수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테일러 급수를 설명을 할게요. 어떤 fx라는 함수가 있었어요. 그 함수가 몇 급수 표현을 갖는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어떤 함수든 가지고 와가지고 이 함수는 몇 급수로 표현돼 이렇게 주장할 수 없어요. 몇 급수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함수는 그런데 그 주어진 함수가 몇 급수로 표현 가능하다 이렇게 가정을 해본 거예요. 몇 급수로 표현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그 주어진 함수 fx하고 몇 급수 표현 우리 앞에서 몇 급수 배웠죠? 지난 시간에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cn x-a의 n승 이렇게 생긴 몇 급수를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fx가 이 급수하고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가정을 한 거예요. 항상 fx와 이 급수가 같다라는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같다라고 가정을 먼저 한 거예요. 같다면 예,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주어진 함수가 여기 있는 이 중심, 이 a라는 수는 이 급수의 중심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 중심 a에서 몇 번이고 미분 가능하다,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또 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가정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나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걸 전개를 해볼까요? 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니까 n에다가 0부터 0, 1, 2, 3 이런 식으로 해서 무한대까지 가게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x는 n이 0이면 c0, 그렇죠? n이 1이면 c1 x-a, n이 2면 c2 x-a의 제곱, n이 3이면 c3 x-a의 3승, n이 4면 c4 x-a의 4승 이렇게 전개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fx가 이렇게 전개될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가정을 한 거죠. 자, 그러면 미분 가능하다라는 가정이 있으니까 양쪽을 미분하면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급수는 fx로 수렴을 하는 거니까 같다고 했으니까 수렴하는 거죠. fx로. 그러니까 이걸 미분해도 항별로 미분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양쪽을 미분해도 결과가 같아야 됩니다. 그럼 양쪽을 미분해 볼까요? 왼쪽은 f'x고 오른쪽은 미분하면 c0는 상수니까 사라지죠. 그렇죠? 예, 두 번째 항 미분하면 x-a를 미분해서 1이니까 c1이 되죠. 그렇죠? 예, 세 번째 항 미분하면 제곱이니까 2 곱해지고 x-a를 미분해서 곱해야 돼요. 연쇄법칙이니까. 그런데 x-a는 미분해서 1이니까 예, 곱할 필요가 없죠. 그냥 몇 승 하는 것만 계산하면 되죠. 예, 그래서 C2 x-a가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항을 미분하면 3승이 앞으로 나와서 3C3 그리고 승수는 하나 떨어져서 x-a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 다음 항을 미분하면 4가 나와서 곱해지고 4 곱하기 C4 그리고 x-a의 3승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몇 번이고 미분할 수 있다고 했어요. 무한번 미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또 미분해도 돼요. 그럼 이계도 함수를 구해볼까요? 이계도 함수는 이 결과를 또 미분하면 되니까 C1은 0이 되고요. 그 다음 항은 미분하면 2C2가 되고요. 그 다음 항 미분하면 제곱되었던 2가 또 곱해지니까 6C3 곱하기 x-a가 되고요. 그 다음 항 미분하면 또 3이 곱해져서 12 곱하기 C4 x-a의 제곱이 되고요. 그렇죠? 예, 4번 미분하는 것까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3계도 함수는 또 미분하면 되니까 2C2는 상수니까 0이 되고 이거 미분하면 6C3 그 다음 거 미분하면 제곱이 또 곱해져서 24 곱하기 C4 x-a 그렇죠?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4계도 함수는 6C3는 상수니까 0이 되고 이 항을 미분하면 24 C4만 남았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미분 가능하냐? A에서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X에다가 A를 대입해도 양쪽식이 성립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X에 A를 대입해 보세요. X-A의 몇 승 하는 이런 표현들은 전부 0으로 떨어지죠. X에 A를 대입해 주면. 그렇죠? 그래서 X-A가 하나라도 곱해져 있는 건 전부 0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X에다 A를 대입하면 그렇지 않은 것만 남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 가장 앞쪽에 있는 이 첫 번째 항들만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정리하면 X에다 A를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식에서 FA는 C0, 두 번째 식에서 F'A는 C1, 세 번째 식에서 F의 더블 프라임 A는 2 곱하기 C2, 네 번째 식에서 F의 트리플 프라임 A는 6 곱하기 C3, 다섯 번째 식에서 F의 4계도 함수의 A에서의 값은 24 곱하기 C4. 그렇죠? 예,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C0, C1, C2, C3, C4 이런 값,
cn이라는 값이 어떻게 표현되냐라는 걸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걸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식을 C0로 정리하면 C0는 FA, 두 번째 식을 C1으로 정리하면 C1은 F'A, 세 번째 식을 C2로 정리하면 C2는 2분의 F의 더블 프라임 A, 네 번째 식을 C3로 정리하면 C3는 6분의 F의 트리플 프라임 A, 다섯 번째 식을 C4로 정리를 하면 C4는 24분의 F의 4궤도 함수의 A에서의 값.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이 분모에 있는 1, 2, 6, 24 이런 수가 어떻게 나왔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미분하면서 승수가 계속 앞으로 나오면서 미분할 때마다 바뀐 승수가 계속 앞으로 나오면서 곱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부터 그 미분한 횟수가 되는 그 수까지를 다 곱한 수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분모 24는 1, 2, 3, 4를 곱해서 얻었으니까 4팩토리얼. 여기 6은 1과 2와 3을 곱해서 얻었으니까 3팩토리얼. 그렇죠? 여기 2는 1과 2를 곱해서 얻은 수니까 2팩토리얼. 그렇다면 여기 1은 1만 곱한 거니까 1팩토리얼.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제일 앞에 있는 것도 이 규칙을 따르게 모양을 똑같이 해주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 앞에 있는 1은 한 번도 미분하지 않은 거였으니까 1팩토리얼이라고 쓸 이유가 없고 0팩토리얼도 1이니까 0팩토리얼 하고 쓰면 되겠죠. 그럼 규칙을 이어받을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C0는 이 미분한 횟수가 0입니다. 그렇다면 0팩토리얼 분의 한 번도 미분하지 않은 그 함수의 AS의 값. 그렇죠? C1은 한 번 미분한 거니까 1팩토리얼 분의 한 번 미분한 것의 A에서의 값. C2는 2팩토리얼 분의 두 번 미분한 것의 A에서의 값. 그렇죠? 예,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그 뒤에 있는 무한한 항을 다 정리하지 않아도 예, 우리가 CN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 추측할 수 있어요. CN은 n 팩토리얼 분의 n 궤도 함수의 A에서의 값이죠. 그렇죠? 자, 그럼 이 결과를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CN을 얻었으니까 우리가 두 가지 가정을 했어요. fx가 이렇게 급수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했고 항상 같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표현이 된다, 같다라는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주어진 함수가 미분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CN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게 결론이죠. 두 가지 가정이 있어야 CN이 이렇다라는 결론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예, 해서 그 CN을 여기다 대입해 볼까요? CN 대신에 n 팩토리얼 분의 f의 n 궤도 함수의 as의 값. 예, 이렇게 대입해 주면 됩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이 fx는 이제 이런 급수로 표현될 수가 있네요.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f의 n 궤도 함수의 as의 값 곱하기 x-a의 n승. 어렵지 않죠? n 팩토리얼 n 궤도 함수 n승.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급수로 표현될 수 있다. 자, fx가 처음부터 급수로 표현될 수 있고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그 앞에 곱해져 있는 cn이라는 개수가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항상 fx와 이 급수가 같다라는 게 아닙니다. 예, 절대 오해하면 안 되고요. 예,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모양을 만들었죠? 이 모양에 이름을 주겠습니다. 예, 이 두 가지 가정에 의해서 얻은 fx의 표현, 급수 표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예, fx가 몇 급수로 표현되고 미분도 가능한 함수라면 a라는 점에서 무한번 미분도 가능한 함수라면 그렇다면 그 표현된 급수가 어떤 표현을 가질 거냐? 예,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cn x-a의 n승 이런 급수 표현이 cn이라는 것이 이렇게 n개도 함수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값으로 예, 이렇게 얻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급수 표현을 다시 보면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f의 n개도 함수의 a에서의 값 곱하기 x-a의 n승. 어렵지 않죠? 예, 이 표현은 기억하셔야 되고요. 기억해 두세요. 이 급수 표현. 자, 이걸 한번 우선 전개해 보겠습니다. n이 0이다 그러면 0 팩토리얼 분의 f의 0궤도 함수의 a에서의 값 곱하기 x-a의 0승. n이 1이면
1 팩토리얼 분의 f의 1궤도함수의 a에서의 값 x-a의 1승 n이 2면 2 팩토리얼 분의 f의 2궤도함수 a에서의 값 x-a의 제곱.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전개될 겁니다. 그런데 0 팩토리얼 1이고 1 팩토리얼 1이니까 한 번도 미분하지 않은 것은 f라는 함수고, 예, 한 번 미분한 것은 f의 프라임, 예, 이런 식으로 두 번 미분한 것은 f의 더블 프라임, 이렇게 정리해서 이 값을 보기 좋게 정리하면, 예, 전개한 모양이 이렇게 돼요. 전개한 모양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fa 플러스 f 프라임 a x 마이너스 a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f의 더블 프라임 a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점점점. 어렵지 않죠? 시그마 옆에 있는 an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 이게 바로 an 역할을 하는 값이지요. 일반항. 예, 이 급수를 만드는 수열의 일반항. n 팩토리얼 분의 f의 n궤도 함수 a에서의 값 곱하기 x-a의 n승. 어렵지 않죠? 예, 이걸 기억하셔야 이 급수 모양을 기억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전개된 이 급수를 이제 이름을 주겠습니다. 이 급수를 뭐라고 부르냐? 주어진 함수 fx의 a라는 점에서의 테일러 급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테일러 급수. 예, 이렇게 테일러 시리즈 이렇게 불러요. 테일러 급수. 예,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 테일러 급수를 tx라고 쓸 거예요. tx.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급수 표현입니다. 그렇죠? 이 급수를 tx. 예, 이렇게 쓰겠다. 자, 그러니까 하나 주어진 그런 한 개의 급수에 대해서는 tx라는 것은 그 급수의 값이니까 s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tx는 s 역할을 한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비교할 수 있게. 자, 이렇게 테일러 급수라는 걸 정의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테일러 급수하고 주어진 함수, 예, 주어진 함수가 항상 같은 건 아니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럼 언제 같은 건가라는 걸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할 거예요. 자, 거기에서 여기 첫 번째 항부터 해서 이게 A0죠. 그 다음 두 번째 항이 A1이고 여긴 AN이죠. 첫 번째 항 A0부터 AN까지 더한 것을 우리가 SN이라고 불렀죠. 부분합. 그렇죠? 예, 그 부분합. 즉 FA 플러스 F 프라임 A X 마이너스 A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F의 더블 프라임 A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점점점 N 팩토리얼 분의 F의 N궤도 함수 A에서의 값 곱하기 X 마이너스 A의 N승. A0부터 A0, A1, A2 해서 AN까지 더한 거. 즉 SN 역할을 하는 거. 그렇죠? 예, 이것을 TNX라고 쓸 거예요. 기호로 TNX. 여기 N승까지 나와서 TN 이렇게 씁니다. 예. 자,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 X-A의 N승이니까 최고차항이 이거 다항함수인데 최고차항이 X의 N승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N차 다항식이 됐죠. 예, 그래서 이름을 fx의 a에서의 n차 테일러 다항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 n차 테일러 다항식 tnx. 기억하세요. tnx. 자, 그렇다면 tnx는 무엇의 근사값인가요? tx의 근사값이죠. 그렇죠? tx는 s 역할, tnx는 sn의 역할.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자, 그래서 테일러 급수 tx하고 예, 그 부분합 역할을 하는 tnx, 예, 테일러, n차 테일러 다항식 이렇게 두 개 이름을 예,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여기에서 이제 그 급수의 중심 역할을 하는 a라는 값이 있었어요. 그렇죠? a가 0이 되는 수가 있겠죠. a는 어떤 수니까. 그렇죠? a가 0이면 예, 테일러라는 이름을 맥클로린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급수는 맥클로린 급수.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테일러 급수가 맥클로린 급수라는 이름을 가질 때에는 a가 0이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예, fx하고 tx하고 항상 같은 건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죠. 이제 또 하나의 이름을 줄 거예요.
RnX라는 기호를 사용할 텐데 RnX는 이게 정의입니다. RnX의 정의. fx에서 tnx를 빼준 값 fx-tnx 이것을 RnX라는 기호로 써요.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예, 여기 tnx니까 x의 n승 모양까지를 다 빼버린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x의 n승 모양을 뺐으니까 남는 것은 x의 n 플러스 1승 모양부터 남아있겠죠. 그렇죠? 서로 같은 거였다면. 그렇죠? 예, 그런 모양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어쨌든 x의 n승 모양까지 tnx를 뺀 겁니다. tnx를 뺀 것을 rnx라고 맞춘 거예요. 예, 이것을 fx의 a에서의 n차 나머지 항이라고 불러요. n차 나머지 항. 예, 나머지 항 영어로 remainder라고 합니다. remainder라는 뜻으로 r을 쓴 거예요.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RNX를 소개했으니까 해결해 볼 수 있어요. fx가 그 테일러 급수 tx하고 항상 같은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언제 같은 건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RNX에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RNX라는 것은 fx-tnx다라고 정의를 한 거고요. 그렇다면 RNX의 극한은 이것의 극한이고요. 이것의 극한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 이 극한 옆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fx의 극한에서 tnx의 극한을 빼주면 되죠. 그렇죠? 근데 fx의 극한은 이 극한의 변수가 n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변수가 n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fx는 n하고 관계없는 식이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상수 역할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상수 역할이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fx, 이 극한은 그냥 그 상수 fx죠. 그렇죠? 뒤에 있는 것은 tnx의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예, 극한을 계산하면 되는 건데 tnx라는 것은 sn 역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극한은 s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s라는 것은 tx. 그렇죠? 예, 그래서 tnx의 극한은 tx가 됩니다. 테일러 급수. 자, 그렇다면 rnx의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은 fx에서 tx를 빼준 값이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제 바로 알 수 있네요. 우리는 주어진 함수 fx와 그 fx의 테일러 급수 tx 이것을 비교해 보고 싶은 건데 이게 같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어진 함수가 급수로 표현됐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같아야. 같지 않으면 그 함수가 급수하고 같은 게 아니니까 급수 표현을 못 구한 거죠. 그렇죠? 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렇다면 언제 같은지 바로 알 수 있죠. fx하고 tx하고 같다? 그렇다면 fx에서 tx를 빼준 것이 0이 되면 같은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쪽이 0이 돼야 같은 거니까 이쪽은 rnx의 극한이었어요. 그렇다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rnx의 극한이 0이 되면 그러면 fx하고 그 함수의 테일러 급수 tx하고 서로 같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예, RNX의 극한이 0이 되는 걸 보여가지고 fx와 tx가 같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예, 어려운 것도 있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도 있어요. 함수에 따라서. 예,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교과목 진도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걸 같은 걸 보여라라는 이런 문제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같다라고 소개만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러면 RNX의 극한이 0이 되는 걸 체크를 했구나. 예, 이렇게는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됐죠? 예,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개할 건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A가 0이 되는 케이스는 이름을 맥클로린 급수다라고 부른다고 했으니까 예, 맥클로린 급수를 한번 써볼게요. A가 0 되는 거니까 테일러 급수의 A 자리에 0을 대입해 주면 됩니다. 예, 그러면 그 급수를 전개한 모양이 F0 플러스 F'0 X X 마이너스 A인데 A가 0이니까 X로 바뀌죠. 예, X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F의 더블 프라임 0 X의 제곱 그렇죠? 플러스 점점점 일반항 모양을 볼까요? N 팩토리얼 분의 F의 N개 도함수의 0에서의 값 곱하기 x의 n승.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해서 무한히 가면 되겠어요. 이렇게 전개한 모양 기억하셔야 되고요. 맥클로린 급수. 시그마로 표현한 이 표현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써볼까요?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f의 n개도 함수의 0에서의 값 곱하기 x의 n승.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자, 그래서 테일러 급수, 맥클로린 급수, 예,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교재 예제 2번 한번 보세요. 예. fx가 2의 x승이다. 지수함수가 주어졌습니다. 이 지수함수 2의 x승, 이 함수의 맥클로린 급수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맥클로린 급수는 테일러 급수에서 a가 0인 케이스다라고 얘기했죠. 예, 조금 전에 그 급수의 모양도 써봤습니다. 시그마로 표현해봤고 전개도 해봤어요. 가볼까요? 맥클로린 급수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f의 n개도 함수의 0에서의 값 곱하기 x의 n승.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매크로린 급수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한번 살펴보세요. n 팩토리얼?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n에 의해서 n 팩토리얼이 계산되는 거니까 n 팩토리얼 그냥 쓰면 되는 모양이죠. 그렇죠? x의 n승 계산할 거 없죠. 그렇죠? n을 대입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클로린 급수 또는 테일러 급수 이걸 계산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되는 것은 결국 n개도 함수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테일러 급수나 맥클로린 급수를 계산할 때는 n개도 함수만 계산하는 거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구해 볼게요. n개도 함수 계산을 해 볼까요? 주어진 함수가 fx입니다. fx가 2의 x승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미분합니다. 2의 x승은 몇 번을 미분해도 2의 x승이죠. 예, 이미 도함수에서 배웠어요. f'x 2의 x승, 더블 프라임도 2의 x승.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n개 도함수도 2의 x승.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n개 도함수의 0에서의 값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f의 n개 도함수의 0에서의 값은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2의 0승이죠. 2의 0승은 1이지요. 예, 그렇다면 이 값은 1이다라는 게 주어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맥클로린 급수는 이제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1 쓸 거 없죠? 곱하기 x의 n승. 예, 이것이 바로 2의 x승의 맥클로린 급수다. 그렇죠? 예, 전개해 볼게요. 예, n이 0부터 갑니다. 0 팩토리얼 1이니까 첫 번째 항은 1이고요. 그렇죠? 1 팩토리얼 1이니까 두 번째 항은 1승, x의 1승, x고요. n이 2가 되면 2 팩토리얼, 이건 이제 2로 계산이 되죠. 2 팩토리얼 분의 x의 제곱이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 다음 항은 3 팩토리얼 분의 x의 3승. 그렇죠? 예, 이렇게 일반 항이 n 팩토리얼 분의 x의 n승 이렇게 주어진 거다. 시그마로 표현하면 금방 썼듯이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1 x의 n승이다. 그렇죠? 예, 여기까지가 답입니다. 2의 x승의 맥클로린 급수를 구해라. 그러면 여기까지만 쓰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 이것이 2의 x승하고 같을 건가? 같아야 우리가 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2의 x승이라는 함수를 급수로 표현하게 되는 거죠. 같아야. 그렇죠? 그게 궁금한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건 결과만 얘기해 준다고 했습니다. 사실 2의 x승은 지금 구한 이 맥클로린 급수하고 같아요. 그런데 수렴 범위가 어디냐? 모든 x에 대해서 같아요. 예, 그래서 항상 2의 x승은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1 x의 n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x에 대해서. 예, 이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얻은 네 번째 급수의 공식입니다. 급수의 공식 지난 시간에 3개 배웠죠. 그렇죠? 예, 1 마이너스 세모분의 1 그리고 로그 1 플러스 x 그리고 아크 텐전트 x. 그렇죠? 예, 이제 네 번째예요. 2의 x승. 기억하세요. 예, 2의 x승은 이것과 같다.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1 x의 n승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 공식을 이용해 볼까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당연히 x에다가 1을 대입해도 성립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x에다 1을 대입합니다. 왼쪽은 2의 1승 2가 되죠. 오른쪽은 x에다 1 대입하면 1의 n승은 1이니까 n 팩토리얼 분의 1만 남죠.
그렇죠. 예, 해서 1의 n승은 떨어져 나가고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1. 전개해 볼까요? n이 0이면 1, n이 1이어도 1, 2가 되면 2 팩토리얼 분의 1, 3이 되면 3 팩토리얼 분의 1. 그렇죠? 해서 정리한 값은 1 플러스 1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1 플러스 3 팩토리얼 분의 1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n 팩토리얼 분의 1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무한계 항으로 표현되는 예, 급수 표현을 갖고 있어요. 이게 2라는 수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적당한 n을 선택을 해서 얼마든지 2에 가까운 근사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해서 이렇게 급수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이걸 하나씩 하나씩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이 두 개만 더해도 벌써 2가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2라는 수는 2보다는 크다라는 건 바로 알 수 있죠? 예, 거기다가 2 팩토리얼 분의 1, 3 팩토리얼 분의 1 계속 더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에 있는 슈퍼컴퓨터 중에 한 대는 이 2라는 값에 이 참값을 위해서 계속 이걸 항을 더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필요한 만큼 사용하려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한 값이 그 값이 2.7, 1828, 1828, 459 어쩌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2라는 수가 이런 값을 갖는다라는 것을 예, 이 급수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첫 번째 시간은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면 음소거 해제하시고 예, 질문해 주세요. 질문 없나요? 예, 질문 없으면 한 20분 정도 쉬겠습니다. 예, 20분 정도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갈 테니까 예, 여러분들은 이제 두 번째 실시간 강의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두 번째 시간에 뵐게요. 네.